안녕하세요, 뷰몰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걱정하는 시기인 베트남의 우기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우기가 진짜 하루 종일 비만 오는 건지 태풍이 많이 오는지 수영을 못할 정도로 정말 추운 건지,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이 우기의 생각지도 못한 장점과 단점까지 제가 4년간 나트랑 다낭에 살면서 느껴본 바를 토대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는 11월 17일 11월 중순입니다. 날짜도 중요하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베트남의 실시간 날씨 정보를 스토리로 공유를 하곤 하거든요. 이틀 전에 이게 제가 올린 스토리입니다. 15일에서 18일까지 호우경보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큰일 났다, 공유해야겠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바로 공유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17일 딱 중간쯤이죠. 뒤에 날씨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주 해가 쨍하고도 쨍하게 떠버렸어요. 제 스토리가 얼마나 무색합니까, 그죠? 이렇게나 변덕스러운 베트남의 우기 이야기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얘기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나트랑과 다낭에 이 뷰모리 샵이 두 곳 있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자주 오가고 있는데요. 이 나트랑과 다낭은 건기 우기 시기가 꽤나 비슷합니다. 다낭은 9월쯤부터, 나트랑은 한 10월쯤부터 차츰차츰 우기 느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본격적인 우기는 11월에서 1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여행을 정말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비만 오나요? 라는 질문일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비 오는 그 며칠을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나라를 여행하려고 할 때 우기 시즌이다 하면 무조건 피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베트남에 몇 년 살면서 이 인식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우기의 장점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아버린 거예요. 요즘의 날씨를 제가 곁들여서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하루에 대여섯 번씩 비가 오곤 합니다. 비 많이 오죠? 근데 이 말인 즉슨 하루에 대여섯 번씩 비가 그치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동남아 기후 특성상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스콜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건기에도 물론 이 스콜성 비는 내리긴 하지만 우기에는 이 스콜성 비가 하루에도 몇 번씩 더 자주 내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그런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은 한 달 30일 중에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손 좀 그런가? 한 두 손 정도? 뭐 두 손이라고 쳐도 10일 정도니까 30% 정도는 그렇게 비가 내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씩 뭐 연달아서 비가 내리는 시기는 우기 전체를 통틀어서 한 두 번 정도 있을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여행하기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었죠? 오늘 날씨. 제가 막 비가 온다고 막 걱정하면서 스토리를 올렸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나 쨍한 것처럼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다낭의 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다낭은 우선 우기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태풍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다낭에서 오래 살던 제 지인은 몇 년 전 태풍 때 이야기지만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 뚜껑이 날아갔다는 등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태풍이에요. 진짜 태풍. 이거는 최근에 저희 직원 고향집 사진인데요. 베트남의 주택 건물 형태가 다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 우기 시즌이 되고 막 태풍이 오면 이렇게 거실까지 물이 막 다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출근 못하는 직원들도 너무 많고 매 태풍 때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면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낭에 오시면 꼭 가는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호이안. 근데 이 호이안은요 정말 이제는 그냥 비가 온다라고 하면 아예 가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호이안 올드타운 안에 있는 이 강물이 범람하는 것도 굉장히 잦고요. 무릎까지 물이 차서 막 옷을 다 베리고 다녔다, 뭐 차가 못 들어와서 못 나가고 있다, 호이안 탈출, 이런 내용들이 정말 그냥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호이안이라는 관광지 자체가 걸어 다니면서 이 올드타운 분위기를 느끼는 거, 소원배 타는 거, 요 정도가 끝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가실 필요가 굳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미리 예약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숙박을 예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가야죠. 비몽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호이안을 당일에 와서 이제 갈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요즘에 만나는 구독자분들한테 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고 있어요. 가고자 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호이안 실시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 베트남은 여행 커뮤니티가 굉장히 또 크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호이안 실시간 상황을 사진 찍어서 글을 써놨을 겁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바나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상들 중에 야간 바나힐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 끝부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때가 8월쯤인가 방문을 했었어요. 건기에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케이블카를 중단합니다. 운행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바나힐에 가시는 분들은 그날의 날씨를 보고 당일 현장 발권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고,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나트랑의 우기, 이 나짱의 우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드릴 건데요. 저는 사실 다낭보다는 나트랑에 좀 더 오래 살았다 보니까 다낭 우기보다는 나트랑 우기를 훨씬 더 많이 접했거든요. 나트랑 우기는 다낭에 비하면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일 날 제가 밤에 이 나짱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짱 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 이 며칠 만에 정말 많은 피해들이 생겨서 제가 이 영상을 중간에 컷하고 한 번 더 넣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던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정말 많이 와버린 겁니다. 이 나짱에요. 현지인들, 그 다음에 교민분들 정말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신데, 이 관광객분들이 이 영상을 또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관광객분들은 지금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나 당장 내일 가야 되는데 얼마나 심한지도 아마 체감이 안 되실 거고,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저희 뷰모리샵에 일하는 우리 직원들 모두의 집이 다 침수가 됐어요. 보트가 등장을 하고요. 구명조끼 입고 구조대원들이 다니고 있고요. 엄청나게 심각한 이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관광객이 여행하는 기준에 이 시내 번화가의 상황도 얘기를 조금 드렸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시내를 한번 둘러보니까 물이 차서 못 걸어 다닐 정도, 구명조끼를 입고 시내를 돌아다녀야 된다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약간 외곽에 떨어진 곳들이 대부분 이제 물이 잘 안 빠지거나 혹은 강물이 범람해서 그쪽 지역으로 더 침수가 많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시내에 있는 번화가들이 또 문을 굉장히 많이 닫았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한식당들도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고, 오늘도 문 닫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 닫는 이유는요, 이 홍수 피해가 나면서 아파트도 단수가 될 정도로 지금 물 피해가 좀 심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아파트만 단수됐겠습니까? 그 주변으로 단수가 모두 되거나 어떤 거리들이 단수가 다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식당도 당연스럽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현지인 친구들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퍼내기 바쁘니까 진짜 수재민이거든요. 그런 피해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관광하시는 여러분들은 시내 안에, 번화가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을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문 닫은 가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일 수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물이 많이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나 기사나 사진으로 접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피해 사례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 사진들로 여러분들이 겁을 정말 많이 먹으시고, 저한테 인스타 DM으로도 엄청나게 문의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살짝 드려보고 가고 싶었어요. 베트남 잘로 어플에서도 경고 알림이 오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1993년 이래로 이렇게 홍수가 난 적은 처음이다 라고 나올 정도로 정말 간만에 있었던 홍수 피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 분들, 여행 오신 분들 모두가 아마 당황했던 그런 천재지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전의 통계들은 이랬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거다. 제가 지금 몇 년 살면서 여기 이런 모습 처음 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행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트랑의 우기, 이 나짱의 우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드릴 건데요. 저는 사실 다낭보다는 나트랑이 좀 더 오래 살았다 보니까 다낭 우기보다는 나트랑 우기를 훨씬 더 많이 접했거든요. 나트랑 우기는 다낭에 비하면 좀 쉬운 것 같긴 해요. 태풍이 없는 동네고 좀 심하면 뭐 바람 부는 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나트랑도 이 태풍 소식들은 꽤나 많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태풍이 온다? 제가 살았던 이 4, 5년 만에 거의 한 번 1년에 한 3, 4개 정도의 태풍 소식은 들려오지만 나트랑은 정말 신기하게도 늘 비껴갑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태풍이 왔던 그 날은 저희 직원들이 날린 거예요. 그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우리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오토바이를 다 타고 다니니까 비가 좀 차고 하면 오토바이 운전이 힘들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날 이번에 처음으로 뷰모리샵 문을 일찍 닫게 됐었고요. 진짜 한 4, 5년 만에 처음 있는 태풍 피해, 그만큼 태풍이 소식 대비는 안 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트랑에서도 비논더스 많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케이블카 확인 무조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고, 비 오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또 동물들도 비 많이 오면 안 나오고, 뭐 물놀이도 비 많이 오면 아예 안 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를 하셔서 방문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나트랑의 우기에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트랑에 묶어서 가기 좋은 근교 관광지로 달랏,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달랏이 나트랑의 우기 시즌과 딱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트랑에 비가 많이 오고 한다? 달랏은 막 쨍쨍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우기 시즌에 나트랑 방문하시는 분들은 뭐 3박 이상, 4박 이상 이렇게 여유가 있다 하시면 달랏을 꼭 묶어서 같이 방문하시길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달랏이 지금 시즌에 여행하기 참 좋기 때문에 달랏 여행 일정 영상도 곧 나갈 거니까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 우기가 여러분들이 정말 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요, 우기 시즌에는 뭐가 좋냐, 지금이 비수기에 속하다 보니까 제가 느껴본 바로는 숙소 값이 좀 저렴해집니다. 제가 이번에 숙소 잡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내 예산이 이 정도라서 못 갔던 곳인데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다운이 돼서 이번에는 또 괜찮은 숙소를 또 자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관광지만이 우리 여행이 다가 아니잖아요. 시내를 구경하고 뭐 시장을 돌아다니고 뭐 여기 동네를 구경하고 이러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비가 많이 안 온다면요, 비가 뭐 정말 매일 주구장창 온다면 그거는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안 오는 날이다, 비가 하루에 그냥 스콜성비 한두 번 오고 마는 날이다, 아주 그냥 축복받으신 여행 일정이신 거예요. 푹푹 찌는 그 8월 여름의 베트남 날씨에 돌아다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짜증 안 나고 재밌게 시원하게 돌아다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기들을 데리고 우기 여행이 낫냐 건기 여행이 낫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기가 우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어도 모두의 컨디션은 아마 최상으로 돌아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습하지 않아요. 한국이 습해서 훨씬 더 습하고 훨씬 더 요즘엔 고온 다습이 딱 맞죠? 근데 베트남은 고온이긴 하지만 되게 습하진 않아요. 뜨거운 밥 먹을 때 땀이 약간 삐질 나는 정도? 한 10분 정도 열심히 걷다가 멈추면 땀이 삐질 나는 정도의 날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기가 마냥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이 우기 여행에서는 팁을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우기 시즌에는 호텔, 리조트에 힘을 더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내리거나 하면 밖을 못 나간다라기보다는 안 나가고 싶게 생긴 비가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호텔 안에서 내가 최대한 뽕을 뽑으면서 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리조트로 잡아주시면 활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서 얘기 드려야 되는 부분이 수영이죠.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수영 얘기를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여름에는요 그냥 수영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웅덩이에 제가 그냥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덥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기에 수영장을 딱 바라봤는데 수영장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드는 날씨입니다. 11월 정도까지가 정말 수영 마지노선이 아닐까. 사실 이 날씨에 수영하면 수영장 물 안에 있을 땐 괜찮겠지. 근데 수영장 들어갈 때, 수영장에서 나왔을 때는 으르르 떨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추위, 쌀쌀함 때문에 아기들은 감기 걸리지 않게 잘 채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12월가
1월은 수영을 추워서 진짜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12월, 1월에는 그 해조차도 약간 덜 뜨겁다라고 해야 될까요? 수영장 물도 차갑게 느껴지고 뭐 베트남 사람들은 패딩 입고 다니는 시즌이니까 수영이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수영을 빼고 어떻게 호캉스를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수영은 좀 접어준다. 한 켠에 그냥 남겨만 둔다. 미련 정도로만 남겨둔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리조트나 호텔을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이 너무 작은 막 너무 저렴한 방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룸으로 선택하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팁. 제가 앞에 계속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기 시즌에는 관광지 같은 걸 가시기 전에 미리 발권하지 마시고 차라리 당일 상황 보고 현장 발권하시는 걸 추천. 호이안도 당일치기로 계획을 잡고 오셔서 그날 날씨 보고 가시는 걸 추천. 아까 케이블카 같은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하죠. 호이안은 막 침수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 베트남 살이가 지금 4년차, 5년차 돼가는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웃긴 장단점을 얘기를 또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점인데요. 비가 온다면 바닥에 바퀴벌레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근데 다낭은 그래도 좀 대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복작복작하니까 바퀴벌레가 생각보다 눈에 안 띄기도 하는데 나트랑은 바퀴벌레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베트남은 바퀴벌레나 쥐를 만나면 죽이질 않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 살생이다 뭐다 해서 그런 약간 의식 같은 게 좀 있어요. 비가 오면 이 친구들이 내 세상이다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바닥에 기어다니는 애들이 막 이만하니까 그런 게 좀 단점으로 꼽자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점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점, 바깥에 비가 오니까 장구벌레가 막 부화를 하나 봐. 밖에서 이제 모기들이 막 다 부화를 하고 비가 오니까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 모기가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만 모기가 있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은 어차피 1년 내내 여름인데 오히려 모기가 없는 시즌은 사람도 정말 더워 미칠 것 같을 때 모기도 없어요. 물이 뭐 메말라서 장구벌레가 다 죽으셨는지 모기도 너무 더워서 힘이 없는 건지 몰라도 오히려 약간 선선해졌을 때 우기가 차츰 시작된다고 했던 한 9월쯤부터 모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 우기 시즌에는 실내에 모기가 많아요. 12월, 1월 막 이때는 오히려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막 우기가 시작하고 막 이럴 때는 실내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모기 알러지 있는 애기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그 얘기도 한번 같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운동화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반바지에 크록스 신는 게 낫습니다. 다 젖습니다. 우산 써도 다 젖습니다. 어차피 다 젖습니다.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건데 이것도 진짜 오래 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영상방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남들의 그 시기를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죠. 길이나 막 옆에 풀밭이거나 뭐 벽에다가 싸는 게 정말 많은데요.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 오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여름에 비가 안 오면요 찌릉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오줌 냄새가 싹 씻겨 내려간다. 아주 청결해지는 것 같다. 길에 개똥 같은 것들도 싹 씻겨 내려가니까 아주 쾌적합니다.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습하지 않은 동네다 보니까 여행하기에 너무너무 좋다. 결국에는 이걸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나트랑과 다낭, 달랏 정도까지의 우기 시즌과 우기의 팁, 그다음에 얼마나 추운가,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가를 얘기를 드려봤는데 우기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걱정 안 하고 오셔도 괜찮다 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기에도 여행 많이 오시고요. 근데 막 이 영상 믿고 왔는데 비가 일주일 내내 오잖아 임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날씨 요정이 아닌 걸로 이렇게 뻔뻔하게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천재지변이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몇 년간의 통계와 몇 년간 봐왔던 저의 시야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라는 점을 한마디 올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여행 준비 재밌게 하시길 바라고요. 안녕.